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공남산의 부장들 이권입니다. 지은이 김충식, 출판사는 블루 엘리펀트입니다. 그런 책을 보겠습니다. 김영삼은 상도동 집에 고립된 채 82년 한 해를 꼬박 감옥살이했다. 오갈대라고는 사방 너머 서너 평 남짓의 비좁은 마당뿐이었다. 우라같이 비밀 바깥에 서있는 전투경찰대를 향하여 전두환을 성토하는 연설을 하거나 제자리 뛰기, 달리기로 마당에서 몸부림쳤다. 심신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83년 5.18 강주 항쟁 2주년을 기해 김영삼은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정치활동 규제를 해제하라 라는 5개항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도 냈다. 전두환 정권은 그럭저럭 안정기에 접어드는데 정치적 폭압과 질식은 잊혀가고 있었다. 그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 17번의 단식으로 매번 영국을 이기고 정치 지형을 바꿔낸 것을 주목했다. 참모들 말렸지만 어리석고 무모한 투쟁이라도 단식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라고 고집했다. 언론에는 단 한 줄의 기사도 실리지 않았다. 정권은 단식 성명을 보도 금지라고 지침을 내렸다. 숨막히는 언론 통제 상황, 미디어들은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노신영 안기부와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을 통한 미디어 장악은 물 쉴 틈 없고 완벽했다. AP통신 등 해외 언론만이 짧게 보도했다. 그 당시 국내 신문과 방송은 지리산 반달곰 한 마리의 생사에 관해 대서특필했다. 마지막 한 마리가 밀렵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현지 럽보 기사 경쟁이 뜨거웠다. 정작 야당 거두의 목숨 건 단식은 외면하는 아이러니. 일주일여가 지나자 건강위험 신호가 오고 정가의 파문이 커졌다. 제도권 야당인 민한당, 국민당 의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동아일보가 단식의 파장을 정치 현안, 재야 인사 식사 문제, 최근 사태, 정계 관심사라는 암으로 보도하자 다른 신문들도 일단이나마 따라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때 신문들은 제목, 본문을 불문하고 단식이라고 쓰지 못하고 애둘러야 겨우 행간에 비칠 수 있었다. 그나마 당국의 조건은 사회면 2단 이하였다. 이 때문에 편집 기자들은 제목만 2단 크기로 하되 뱀처럼 길게 기사량을 늘리는 편집으로 분투하기도 했다. 다른 기사도 이런 식이었다. 1987년 새해 한 대학생이 남현동에서 숨졌다. 칼럼니스트 김중배가 그 죽음을 헛되이 말자고 호소했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 주기 바란다. 죽음을 끝내 지켜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아주기 바란다. 태양과 죽음은 차마 마주 볼 수 없다는 명언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 태양은 그 찬란한 눈부심으로, 죽음은 그 참담한 눈물 줄기로 살아있는 자의 눈을 가린다. 그러나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 군, 21살의 나이에 채 피어나지도 못한 꽃봉오리로 떨어져 나간 그의 죽음은 우리의 응시를 요구한다. 우리의 의무와 죽음 뒤에 살아나는 영생의 꿈을 기대한다. 첫 보도는 이틀 전 1월 15일 석간신문에 짤막하게 실렸다. 1월 14일 연행되어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공안 사건 관련 피의자 박종철이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보도를 본 노신영 총리는 김종원 내무부 장관, 정재철 정무장관을 불렀다. 윤석순 총리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신문에 난 그대로 맞나요? 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머뭇거리던 김종원 내무가 정재철과 윤석순이 자리를 비우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총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고문치사입니다. 노신영은 놀라서 되물었다. 그걸 몇 사람이 알고 있어? 대통령 각하는 알고 계시나요? 안기부장, 법무부 장관이 알고 있고 경호실장에게는 보고했습니다만 각하께서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두환은 6.29 선언 무렵에 우리 여당은 돈 있고 조직이 있으니 이걸 이길 걸 믿고 직선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전두환의 견적대로 월계수회가 돈 걱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때도 지금도 들리지 않는다. 선거에 지면 우리는 끝장이라는 올인성부의 경제는 뿌리채 흔들렸다. 당초 5.16 개각 때 정인용 재무부 장관을 부총리, 401 경제수석을 재무부 장관, 박영철 KDI 원장을 경제수석에, 그리고 안무혁 국세청장을 안기부장으로 기용할 때는 50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목숨을 건 대통령 선거 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정책들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다. 50의 경제정책은 60으로 넘어오기 전 전두환 임기 말에 벌써 정상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했다. 50 내내 잠잠했던 부동산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뜩이나 혹자 경제로 돌아서면서 시중에 돈이 흘러 넘치는데 정치판에서 개발 공약으로 불을 질러대니 전국의 땅값이 요동치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경제 현상이었다. 박영철 경제수석은 이렇게 시달렸다. 인플레이 소리 하지 마시오. 선거에 지면 무슨 수로 책임질 거요. 이기고 나서 다시 3%로 잡으시오. 선거에 지면 당신도 뭐가지란 말이오. 안기부가 앞장서고 월계수가 뒤를 바치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흔들면서 돌진했지만 여론상 노태우 후보는 삼김 후보를 압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온 국려지책이 노태우의 중간평가 공약이다. 최백렬은 그 공약의 산파다. 노태우가 김영삼에게 급격히 추격당한 건 전노 군사 반란의 피해자인 정성화 전 육군 참모 총장을 영입해 군정 종식을 소리 높이 외칠 때였다. 김영삼은 정성화를 앞세워 불법 비도한 신군부의 직권을 맹렬히 공격했다. 12.12 쿠데타가 쟁점화되고 50의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노태우가 타격을 입고 휘청거렸다. 갤럽 조사에서도 정성화 영입과 군정종식 9.15 중산층이 민주당 김영삼에게 기울면서 한순간 노태우가 어려워지는 분위기였다. 김대중도 치고 올라와 노태우와 근접한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11월 29일 칼기 폭파 사건이 나고 북한의 테러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노태우 후보 지지가 다시 역전해 근소한 우위를 유지해갔다. 당시 여론조사를 실행한 최시중 갤럽 회장이 최근 필자에게 한 말이다. 칼기 폭파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다. 네, 오늘은 김충식 작가의 50 남산의 부장들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